많은 사람들이 그냥 화분 키우듯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농부가 되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농부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제가 만들고 싶다라기보다는 뭐 다큐건 SF 영화를 보던 어떤 미지의 공간에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저는 화성에 간다는 인류의 꿈 자체는 그렇게 미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랑 가까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인 프로젝트들이잖아요. 멀지 않은 미래에 화성에 가게 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다 농장을 지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가 농부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엔싱의 대표 김혜연입니다. 저희 회사는 다양한 먹거리들을 더 안전하거나 더 맛있게, 더 신선하게 키울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고요.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모듈형으로 되어 있는 수경재배 키트, 그리고 농장 단위로 큰 플랜트 큐브라고 하는 컨테이너형 스마트 농장,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농업에는 관심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12년도 당시에 IoT 플랫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들어가서 농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센서와 솔루션, 가장 작은 하나의 식물을 키울 수 있는 IoT 기반의 화분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13년도에 팀이 모이고 이름을 정하면서 모티브로 했던 건 IoT 기술이었거든요. 엔싱의 이름은 Number of Things, 수많은 사물들을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서 New Thing, 새로운 사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엔싱을 정하게 됐고, 한국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N자로 시작하면 흥한다라는 속설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집중한 것 중에 하나는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데이터에서 먼저 접근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식물을 키우는 방법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재배 일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작을 해서 그 데이터나 사용자들의 방식을 기반으로 화분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화분 제품을 개발하면서 쌓았던 기술들을 모아서 농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테스트랑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어요. 큐브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자체가 모듈형의 재배 시스템을 갖고 있고, 컨테이너 한 동에 식물 포트가 2,000개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했던 여러 가지 컨트롤이 되는 LED부터 센서들, 하나의 전자 제품이에요. 사람이 원격으로 환경도 보고 컨트롤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키워지는 시스템입니다. 비유적으로는 그냥 뭐 자율주행 자동차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2010년 당시에 굉장히 기회가 좋아서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농업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해외에 나가서 토마토를 키우는 작기를 몇 번 진행을 해보고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농장이라든지 종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걸 키우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첫 작기에는 이제 한국에서 전문가분을 모셔가서 굉장히 농사가 성공적으로 지어졌지만, 두 번째 작기에 그분이 못 가시니까 토마토 농사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런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가 실험단에서 농장을 할 때는 뭐 문제되는 게 없었어요. 사실 정부에서 스마트팜을 많이 하라고 장려를 하긴 하지만, 기존의 유리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스마트팜은 온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 농장을 좀 크게 늘리는 와중에 보니까 이제 이거 어디서 어디까지 스마트팜으로 볼 건지,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거죠. 농지에다 농사 짓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겉에 보면 공장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걸 농지에다가는 그러면 하면 안 돼, 아니면 어디나 해도 돼, 이렇게 되니까 아예 새로운 형태의 농장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도 좀 헷갈려지는 부분이 있고,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좀 규정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면 첫 번째는 누구보다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인프라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를 해놓고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확장할 때 이거에 대한 좀 규제 문제가 있어요. 저희 꼭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기술 기반의 회사들이 나온 건 빨리 나왔지만 시장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거죠. 어떤 규제가 있어서 못한다기보다는 그 규칙이 없어서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실무를 하시는 허가를 내주거나 하는 분들이 나는 책임지기 싫으니 하지 마쇼,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에 적용될 때 사실 비즈니스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게 검증이 됐을 때 돈도 버는 거고, 돈을 벌면 또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멀지 않은 미래에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에 도달을 할 거다. 근데 단순히 그냥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양질의 먹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 생산성이 확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 인구는 한 300만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만이 깨졌어요. 쉽게 말해서 300만이 생산할 걸 100만이 키워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마저도 숫자가 줄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의 방식대로 하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증가, 국내에서는 농업 인구 감소나 고령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사람들이 안전한 걸 먹고 싶은 거죠.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저희는 굉장히 깨끗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부 환경이랑 차단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요. 비료도 최소한의 딱 작물에 적정한 양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자체도 컨테이너를 저희가 단열을 굉장히 잘 해서 실제 이제 다른 온실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도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기존의 농업은 물을 줬을 때 그 물이 대부분은 지하로 빠져나가거나 증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쓰는 수경재배 방식은 90% 이상 절감을 하고 있고요. 자연환경 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물을 키우는 것, 그리고 하나는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한 작물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얘기를 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미디어라든지 콘텐츠 비즈니스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매스미디어라고 해서 채널 몇 개가 전 국민들의 어떤 채널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먹는 것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먹는 것들은 메뉴가 다르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식재료는 몇 종류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좀 더 지나면 좀 맞춤형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채소, 성인들을 위한 채소, 노인분들을 위한 채소, 그리고 기능성 채소라고 해서 원래 당뇨라든지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신선한 채소를 못 드시거든요. 끓는 물에 데쳐서 흐물흐물한 나물 형태의 채소를 드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드실 수 있는 일종의 저염식 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질산염이나 칼륨 같은 성분이 굉장히 적게 함유되어 있는 채소들을 키우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작물들이 맛이나 향이나 특색을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그 자연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너무 춥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내는 물질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그냥 식물이 크기 좋은 환경을 맞춰주는 거고요.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농장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농작물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농산물 가격은 매년 한 최소 300에서 1000%까지 가격이 왔다 갔다 해요. 보통 소비자 제품을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커피가 언제는 한 잔에 3,000원인데 언제는 한 잔에 5만 원이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 좀 해결할 수 있고, 그냥 상추를 시장에서 하나 사 먹는 가격보다는 집안에서 깨끗하게 내가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즐거움과 안전한 작물이라는 가치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스마트팜이냐 기존 농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사람들이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좀 더 다양한 먹거리들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맞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